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서울신문 당선작 2번 조명실 이실비 그 사람 죽은 거 알아? 또 보겠지. 떡볶이집에서 묻는 내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상하지? 충분히 안타까워하면서 떡볶이를 계속 먹고 있는 게 너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게 괜찮니? 그런 물음들에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모르겠고 겨울이 끝나면 같이 힘껏 코를 풀자. 그런 다짐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코를 흘리고 있다. 손톱이 자라는 속도가 손톱을 벗겨내는 속도를 이기길 바랐다. 다정, 걱정, 동정, 무작정 틀지 않고 아무튼 조명실에 오래 앉아 있었다. 초록색 비상구등만 선명히 극장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 이것이 지옥이라면 관객들의 나란한 뒤통수, 그들에겐 내가 안 보이겠지. 그래도 나는 보고 있다. 잊지 않고 세어본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 시 조명실이라는 시는 시작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시작하죠. 익명의 죽음이죠. 그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질문과 어느 날 떡볶이집에서의 사랑하는 연인 둘이서 또 아무렇지 않게 떡볶이를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먹어가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이 비추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군가는 괜찮니? 라는 거의 영혼이 없는 질문들, 그죠? 온도 없는 안부, 인사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명실에 오래 앉아있고 그런 이미지로 흘러가죠. 볼까요? 조명실, 이실비 그 사람 죽은 거 알아? 또 보겠지. 떡볶이집에서 묻는 내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자, 그 사람 죽은 거 알아? 그런데 또 보겠지. 떡볶이집에서 뭘까요? 누군가는 계속 죽어나가고 또 누군가는 계속 또 떡볶이집에서 만나고 먹고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고 천국과 지옥이 우리 일상 속에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이상하지? 충분히 안타까워하면서 누군가의 죽음에 충분히 안타까워. 아우, 어떡하냐. 그렇게 됐다면서 결국 죽었다는 거잖아. 어머, 세상에 젊은 나이에 이렇게 충분히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떡볶이를 계속 먹고 있는 게 너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이렇게 다시 묻죠. 어떤 누군가 어느 분의 책이었던가요? 그 죽고 싶지만 떡볶이도 먹고 싶다라는 그 비슷한 제목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네요. 문득. 괜찮니? 그런 물음들에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죠? 괜찮니? 라고 묻는 질문들이 매일 카톡에 쏟아질 테죠. 서로가. 그런데 이제는 그 온도가 결여된 거의 사무적 안부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진실하게 나 사실 이러이런데 이랬어 이랬잖아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그 위로마저도 이제는 공해가 되어버렸고 그거에 일일이 대답을 해야 하는 나 역시도 사실 이들이 진짜 내가 괜찮은지 궁금해서 묻지 않는 안부도 너무나 많다는 것, 그들과 관계 속에서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안부, 형식적인 안부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시시콜콜 답을 하지 않는 우리들, 그런 물음들에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예요? 괜찮니? 거기에 아니 안 괜찮아 라고 할 수도 괜찮아 라고 할 수도 왜? 아니 안 괜찮아 라고 하면 또 왜 그러니 어떤 일인데 그래 또 질문이 있고 길어져야 되고 피곤하고 괜찮아 라고 대답을 하고 덮어버리고 싶은데 사실 나는 안 괜찮고 그런 상당한 여러 가지의 감정의 그 높낮이들 속에서 우리는 늘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겨울이 끝나면 같이 힘껏 코를 풀자. 그런 다짐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코를 흘리고 있다. 견딤에 대한 것들이겠죠. 겨울이 끝나면 겨울이 뭐겠어요. 겨울은 봄, 여름, 가을보다 춥고 혹독하고 굉장히 살아내기가 어렵죠. 그죠? 그런 삶의 힘겨움을 겨울이란 계절에 빗댔을 것 같아요. 우리 이것만 견디고 나서 나중에 우리의 슬픔, 힘겨움, 지침에 대한 감정의 토론은 나중에 하자. 일단 살아내고 견뎌내고 버티고 나서 하자.
그런 생각인데 그런 다짐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코를 흘리고 있다. 뭐예요? 이 겨울을 다 견뎌내기도 전에 다들 넘치는 거죠. 슬프고 힘겨움이 눈물과 콧물이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겠죠. 손톱에 자라는 속도가 손톱을 벗겨내는 속도를 이기기를 바랐다. 가장 평범한 우리의 기대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삶의 방법, 삶의 방향, 그것이 비이성적인, 비도덕적인, 비합리적인, 비양심적인 그런 것들보다 이기기를 바랬는데 안 된 것이죠. 다정, 걱정, 동정, 요거는 언어 유희이기도 하죠. 정자 돌림으로 나열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에서 또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들이기도 하죠. 다정, 걱정, 동정, 무작정, 틀지 않고. 다정, 걱정, 동정, 이게 뭐겠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영화들의 하나의 특징들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무작정 틀지 않고 어두운 조명실에 오래 앉아 있었다. 초록색 비상구 등만 선명히 극장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 만약 이것이 지옥이라면, 만약은 없어요, 시에는. 만약은 제가 붙인 거예요. 이것이 지옥이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그대로 이 자체가 지옥이라면 관객들의 나란한 뒤통수, 그들에겐 내가 안 보이겠지. 안 보이겠죠. 조명실 안에 있고, 그죠? 안 보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지옥이라면, 그러니까 공간을 또 나눠지게 만든 것이기도 하죠. 안 보이겠지. 그래도 나는 보고 있다. 뭐예요? 결국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몰라보거나 때로는 물리적 어둠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거나, 또는 내가 보여지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고,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나 역시 알고 있을 때도 있고 모르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결국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살아가는 삶을 향해 음지에서나 양지에서나 계속 주시하고 보고 있는 그런 위치, 입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잊지 않고 세어본다. 과연 살아간다는 것, 죽는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군중 모두가 함께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서로가 각자 고독한 것, 모두가 함께 있어서 위안이면서도 사실상 순간 돌아보면 다 나 혼자 고립 속에서의 불안함,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조명실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태양이 뜨고 있지만 그 태양이 뜨고 그 눈부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그늘 각각의 음지 속에서 각자가 몸부림치고, 각자가 주인이고, 각자가 관객이고, 각자가 관찰자이고, 각자가 관찰의 대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이곳은 과연 지옥인가 아닌가? 시인은 그런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읽으셨나요? 댓글로 많이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신문 당선작 2번 조명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열어봤습니다. 심사평 또 나머지 한번 볼까요? 식당에서의 대화가 극장 조명실의 독백으로 전환되는 조명실은 죽음과 사랑, 불안과 고독 등을 극장 뒤편의 그림자 이미지로 모아 그것을 묵시하는 우리 시대의 초상을 추출하는 데 성공해냈다. 시인은 내밀한 고백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남들이 다 하는 말 아니요, 새롭게, 그동안 누구도 말하지 않은 그런 표현, 그런 발견으로 정의하는 자다. 새롭게 정의하는 자다. 당선소감은 앞전에 읽었죠. 그럼 밑에 부분 당선소감 좀 더 읽어볼까요? 시 쓰는 사람들을 만났다. 잔뜩 웃고 떠들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이상했다. 나는 아픈 시만 줄줄 써댔는데 그들이 쓰는 시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다 아픈데 우리는 만나면 신나고 들떠 있었다.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사는 게 힘겹고 핍진하고 지리멸렬하고 그럼 속에서 시가 주는 위안, 시가 주는 희망, 시가 주는
설레임을 말하죠. 시를 쓰면 처음에 하려던 말에서 아주 멀어져도 이해받을 수 있었다. 나는 그게 좋았다. 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심사는 김소연, 박연준, 황인찬 세 분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서울신문 두 번째 당선작 조명실도 열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한백양 시인의 웰빙 세계일보 당선작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저랑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작품으로 만나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도움 많이 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편안히. 그리고 또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알차게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였습니다. 여러분